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여전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1년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오늘은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경매 매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어제 23일 날 그저께였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보니까 4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이다. 이 말은 그러면 결국 집값 계속 오른다고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 교수님 보시기에도 집값은 오른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네. 집값을 예측하는 것이 예.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굳이 전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별 그다음에 이제 물건별로 좀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 아하,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건데요. 일단 사람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 경기, 인천은 지금의 어떤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요. 반면에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등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방과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있는 지역은 좀 상당히 가격이 또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는 좀 있고 반면에 이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은 좀 여전히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최근에 뭐 상가라든지 지산 이런 시장은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때 예. 실제 뭐 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경기가 어떠냐, 뭐 금리가 어떠냐, 뭐 수요 공급 심리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관적으로 6월 3일 날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어허.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 가령 이제 개인적으로 결과에 본다면 따라서. 뭐 이를테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네.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시장은 아마 규제책이 좀 많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6.3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의 방향성은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예. 네. 지난달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보니까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토지거래 허가에 그 해당되는 서초구는 오히려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된 다음에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된 뭐 이를테면 송파나 용산에 예. 이제 중개업자들을 한번 만나본 적이 예,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시장은 약간은 좀 눈치 보기가 엄청나게 좀 과열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불확실성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사실은 이제 6.3 대선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도 있는 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미국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강남 3구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매 건수가 0에 수렴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도 거래 감소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달 동안에 구 전체적으로 거래가 없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실제 또 그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몇 건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은 0건입니다만 예. 지난번 보니까 뭐 한 8건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예. 그러나 어쨌거나 최근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재지정되기 전보다는 오히려 많은 곳은 거의 한 50분의 1토막 또는 10분의 1토막 이상 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교수님께서 이게 뭐 부동산을 갖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기보다는 아파트냐 뭐 이렇게 토지냐 또 뭐 빌라냐 이런 거에 상가냐에 따라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요새 지방 안 좋은 거는 뭐 한참 됐는데 그 중에서도 호재가 있을 만한 지방 호재라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세종시가 세종. 예, 제가 이제 한 2, 3개월 전부터 사실 조기 대선이 예. 펼쳐질 것 같다. 예.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뭐 대통령실이나 뭐 예. 국회가 전부 다 이제 세종시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대통령실을 거의 다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전하겠다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세종시의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최근 한 달 정도 전에만 본다면 사실 지금 세종시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특히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또 세종시에 다양한 또 교통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좋은 것들이 아마 세종시에 많이 좀 투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참 애매한데 다녀보면은 차 갖고 다니기가 참 애매한 위치더라고요. 세종시가 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반, 1시간. 예. 그다고 뭐 서울에서 좀 나가는 시간에 막혀버리면은 또 이제 거기 무한정 늘어나기도 하는데, 야 애매해진다. 그런 위치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아래쪽이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너무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세종시로 그런 것들이 좀 이전해서 지방 분권화 또 핵심이 또 세종으로 좀 옮겨가는 것은 좀 전 국민 차원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하시고. 네. 네. 지금 뭐 강남 3구하고 이제 용산구까지 뭐 모든 아파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이니까 경매 시장으로 오히려 좀 눈을 돌리는 투자자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임장 직접 다니시잖아요. 네네. 이 강남 3구하고 이제 용산구 쪽 매물이 어때요? 지금 좀 많이 나왔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원래 이제 예. 작년 연말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올 초만 하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네. 원래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네. 실제 경매 예정 물건이 많이 급증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난번 이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네. 풀고 나서부터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니까. 경매 물건도 감소가 되고 경매 예정 물건도 많이 나오다가 이제 감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현재 이제 경매 나온 강남 4구를 한번 봤더니 강남구는 아파트가 16건, 좀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네. 서초구 9건, 송파구 13건, 용산 6건이 나왔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경매가 나올 경매 예정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신청되고 나서 매각일이 잡히기 전까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가 58건이면 또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송파가 무려 100여 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파의 아파트가 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지금 화면에 보면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지금 거의 뭐 105.5%까지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용산구 임장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엊그저께. 근데 그 중에 용산구 산천동에 리버힐 삼성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유찰돼가지고 과연 얼마에 낙찰될까 봤더니 엊그저께 봤더니 이제 응찰이 22대 1. 낙찰가율은 103.76%에 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경매 나온 물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경매 물건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에 좀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 특히 실거주가 어려운 분들은 경매로 한번 좀 주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교수님 지금 그러면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은 조금 감소했다. 감소했다. 네. 그러면 전세는 어떻게 돼요? 의외로 지금 현재 전세가는 고공행진 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번 만나봤던 용산구하고 송파구의 중개사분들이 실제로 지금 가격은 우하향, 호가는 우하향하고 있습니다만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전세 매물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특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되면 실거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일단 뭐 갭 투자는 또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매물은 좀 약간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봄 이사철도 있었고 또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원래 통상 이제 매매가는 정책 이슈에 따라서 곧바로 이제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만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책 이슈에 따라서 별로 민감하지 않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앞으로 매매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전세값도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매매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또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도 좀 우하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여전히 전세는 좀 매물이 없고 가격은 좀 고공행진 중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장 다녀오신 곳 중에 혹시 주목할 만한 매물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6.3 조기 대선이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선 테마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3 대선 직관적으로 테마 부동산.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1년 전에 다녀온 세종시의 단독주택을 한번 경매 나온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단독주택이 대전지방법원의 2024 타경 102660 세종시의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토지 면적이 약 97평, 그러니까 거의 100평 되는 거고요. 예. 건물의 연면적이 75평입니다. 이 단독주택은 2018년산, 그러니까 7년 차니까 신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감정가가 지금 현재 한 14억 정도 되는 건데 두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는 6억 8천만 원. 그러면 실제로 세종시에 거의 33평형 아파트값 한 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감정가 대비 반값인 것이니까요. 더불어서 조기 대선 그리고 이후에 차기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뭐 국회 등이 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국회가 이전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또 걸맞게 또 많은 인프라 또 그다음에 많은 교통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지역 특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이상의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면 현재 위치에서 세종 정부 청사까지는 도보로는 한 40분 거리지만 실제 차량으로 5분 거리인 거니까 예,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종이 한번 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한번 출렁함했죠.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지금 약간 쏘쏘가 되는 건데 쏘쏘가.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한 3, 4년 전에 예. 제가 이제 세종시 아파트를 그때 이제 처음 갔었었는데 예. 33평 아파트가 한 4, 5억 했었어요. 4, 5억. 어허. 그것이 예. 12, 3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와, 좀 심했다. 그것이 예. 지금 한 예. 6억 정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 보시면 정도? 예, 딱 맞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다른 데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네.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용산구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 물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용 면적이 25평, 공급 면적이 33평이고요. 15층 중에 15층입니다. 그래서 탑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건 번호가 2024 타경 58851이고 요 아파트는 2004년산입니다. 특히 이제 좋은 것은 6호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W역세권의 효창공원앞역에서 5분 거리인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12억 원인데 한 번 유찰된 최저가가 9억 6천만 원, 호가는 지금 현재 13억 원 정도 하고요.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나는 경매 초보자인데 경매가 어렵다, 네. 명도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물건은 초보자가 쉽게 낙찰받고 명도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교통이 또 상당히 좋다. 그런 부분들은 또 강점으로 보이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예. 또 다른 곳은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2주 전에 분당구 임장을 또 한번 분당. 다녀왔습니다. 예. 예. 제가 먼저 판교역을 좀 다녀왔는데 네. 판교역에 지금 사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멜피스 사옥 뭐 이런 것들이 한 750억인데 한 500억 사옥들이 또 경매가 의외로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갔다가 저희가 이제 분당구 서현동에 효자촌 아파트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이 아파트는 이제 사건 번호가 2024 타경 54749인데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공급 면적이 이를테면 50평, 전용 면적이 38평의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도 실제 19층 중에 19층, 탑층이어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임장 갔던 분들은 오히려 탑층을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감정가가 14억 9천만 원. 이 아파트는 이제 1992년산인데 수인분당선 서현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거리. 역세권은 좀 아닌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멀지는 않아가지고요.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 10억 4천만 원인데 현재 호가는 15억 원이 넘더라고요. 매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허허, 네. 예. 현재 또 이 아파트는 648세대인데 차후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아마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 세대 수가 더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미래 가치는 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아파트를 보고 마지막에 이제 정자역 근처에
예전에 유명한 아파트가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 4단지 아파트인데 네. 여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열심히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원래 이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사실은 일정한 용적률이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오히려 리모델링의 어떤 교과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공무원 3단지, 4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런 아파트가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평당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서울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다음 정도가 되는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여기 사시는 그 분들하고 중개업자분들한테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예. 분당구 여기랑 마포구를 비교하면 어디가 좋을까요라고 했더니 어허. 마포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가 어허,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또 분당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네 번째로도 한번 네, 가볼까요? 네. 예, 네, 그러시죠. 저희는 한 두 건이 더 네, 있는데요. 네, 네. 네 번째는 이제 마포구 대흥동의 마포자이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는 이제 사건 번호가 2024 타경 5417인데 전용 면적이 25평이고 공급 면적이 33평형. 이게 이제 25층 중에 17층. 일단 우리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 이제 아파트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역세권이냐, 또 브랜드냐, 단지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또 신축인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건데 네. 이 아파트는 일단 2014년 산인 거니까 11년 차. 그러면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6호선 대흥역에서 그냥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도보로 일부. 네, 초역세권이죠. 바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안만 강점이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걸어서 일부 네, 1분 거리 곧바로. 네. 조금 뛰시겠지, 교수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바로 나오면 앞에 동은 한 30초. 물론 이제 뒤에 동은 좀 더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정말로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1분 네. 거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매매 사례는 오히려 20억이 넘는데 이 아파트가 감정가 16억 5천인데 지금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매가 20억 원에 지금 되고 있다. 네. 왜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왜일까, 봤더니 진짜. 네. 예. 이 아파트가 원래 이제 2023년도 11월 14일 날에 유찰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1년은 넘게 중지가 되었다가 예. 지금 나온 케이스입니다. 어.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임장 가셨다가 물건상에 하자 없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입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네. 그래요. 네. 예. 청라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소액 투자를 좀 예. 하시는 분들, 인천 청라의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네. 이 오피스텔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요 청라의 이제 딜라이트하우 오피스텔인데 요 사연은 뭐 이상한 사연은 아니고요. 네. 요게 이제 전용 면적이 약 8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 그 빌라가 요 오피스텔이 이제 13층 중에 6층인데 일단 2013년 산이고 앞으로 7호선 연장선 청라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초역세권의 어떤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오피스텔이 감정가가 8,700만 원인데 한 번 유찰된 최저가가 6,090만 원, 그러니까 예. 대충 예. 6천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5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 수익률이 이번 최저가로 본다면 10%인데 예. 사실 많은 경매 투자자분들이 이 물건을 선뜻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6,090만 원이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9천만 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6,500에 받든 7,000에 받든 8,000에 받든 그냥 무조건 9천만 원에 받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다만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허그가 인수를 했나 봐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근데 이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배당에서 못 받는 금액은 포기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6,500에 낙찰을 받으면 그냥 6,500에 낙찰을 받고 추가로 떠안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물건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권리 분석해보고 임장해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